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관계의 특징들이 8가지 있다고 그래서 2가지 앞 시간에 나눴는데요. 3번은 타인을 배려하는 유머 코드가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저는 대인관계에서 진중함을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김경일 교수님 거 영상 강의나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지하기만 하면 너무 지친다. 삶 자체가 진지하니까. 근데 티키타카가 잘 맞으려는 것도 되게 힘든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티키타카가 잘 맞으면 그 시간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느끼면서 이게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그 유머 코드가 잘 맞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계속 배려하지 않는 유머를 하면 어느 순간 저게 진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할수록 뭐를 더 잘해야 되냐면요. 지난 시간에 사과 잘해야 된다도 말씀드렸지만 칭찬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한 것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걸 아낌없이 하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우리가 막 유머할 때 그 사람을 조금 놀리면서 해도 그게 마음이 안 상하는 거예요. 내 진심이 당신에게 이만큼 당신을 좋게 보고 있고 당신이 되게 건강한 마인드가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오늘은 그냥 가볍게 재밌자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아무리 즐거운 대화로 상대를 놀리면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게 자존심 문제가 안 되려면 전제 조건은 뭐여야 돼요? 상대의 존재 가치를 철저히 인정하는 표현을 더 월등히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놀리는 표현을 가끔 7대 3 정도 그러면 사람은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놀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흘려갈 수 있거든요. 그 여유까지 좀 만들어주는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즉 칭찬과 격려를 잊지 말고 많이 해라. 자, 그 다음에 4번째는요. 가치와 이상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할 때도 외적 칭찬을 할 수 있고요. 너 이거 잘해놨네. 행동 칭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치 칭찬이 제일 상위 단계예요. 엄마 생각해서 이렇게 해줬구나. 너무 고맙네. 라고 하면 이거는 value라는 가치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의 가치를 알아야 이 사람이 무슨 안 좋은 사건이나 뭐에 연루됐을 때 이 사람이 이걸 행동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뭔가 상황이 안 좋았구나. 이 사람의 의지가 아닌 것 같아. 이런 확신한 믿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진실되게 안다는 거는 어떤 가치나 이상을 많이 나눈 관계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슈가 있을 때, 평판이 좀 오해될 만한 게 있을 때도 그 사람을 믿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만 막 칭찬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면을 좀 질문하는 좋은 질문도 할 줄 알고 서로 그러면서 가치와 이상을 나눌 때 굉장히 건강한 관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적으로 늘 안부를 묻지만 내면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요즘에 인생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계기가 그 인생을 바라보는 시점을 전환시켰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는 그렇게 변하는 시점 모두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와 이상을 공유하고 못 보는 한 1개월, 2개월 동안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건강한 게 5번째는 뭐냐면요. 둘 모두가 성장, 성숙하는 관계를 가지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일방으로 주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일방으로 줄 수 있는 인간관계는 별로 없어요. 그 일방으로 줄 수 있다는 어떤 거가 전제되냐면 내가 월등하다가 전제돼 있어야 됩니다. 내 판단이 월등하고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 이런 오만함이 있을 때 일방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말투를 유해서 유한 줄만 아는데 혼자 유학 준비해서 백인학교에 갔고 거기서 버티려고 또 애썼고 이런 독함이 있어요, 저에게도. 근데 일반 말투에서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치인 아버지의 그 특유의 환경에서 자라난 어떤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말투만 갖고는 저 사람이 되게 유해서 누구한테 속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제 지인이 하죠. 김미경 씨라고 저를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해도 돼요. 생각보다 큰 낭패를 보는 정도로 믿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둘 다 성숙한 관계, 타인 의존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안 갖게 하는 거 그거의 전제 조건은 오만하게 내가 상대를 무조건 돕는 관계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좀 많이 믿고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아주 잘 살아왔다는 걸 안다면 어떤 조언도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만하신 분이나 말의 냉소성을 지인한테 가끔 보이는 분들 보면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오만한 태도를 순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철저히 존중하는 관계가 전제가 돼야 성숙하게, 성장하게 상대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그게 있어요. 타인이 나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타인이 절름발이어서 나에게 기대게끔 해야 안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과 결핍에 의한 현상인데 또 이런 심리가 강신주의 그 스피노자의 48가지 감정 읽기라고 해서 그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번째는 둘 모두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관계의 전제 조건은 상대를 부분 깔아서 보지 않고 정말 저 사람이 모든 자신의 삶을 잘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내가 해줄 거 아니면 철저히 믿고 그다음에 나에게 어떤 부분 의존하지 않도록 그게 스스로도 계속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없더라도 없어질 걸 예상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오롯이 그거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둘 모두가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약간 연약한 마음에 저 사람이 나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게 있으면 약간 그거를 좋아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선 떠날 수 없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절대 지존의 마인드고요.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내가 저분을 오롯하게 세워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3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